삼성전자는 정규장 종가가 27만 8천 원으로 500원 올랐는데 첫 체결권 28만 9천 원과 비교하면 마지막 체결권은 1만 1천 원 낮았어요. 겉으로는 플러스 마감인데 장중 흐름은 위에서 밀린 쪽에 더 가깝다는 뜻이죠. 이게 왜 따로 확인해야 하냐면 오늘 반등이 가격 회복인지 아니면 급락 뒤에 잠깐 숨을 고른 건지 갈리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내일 첫 1시간에 이 반등을 믿어도 되는지 가격 위치와 거래량 그리고 외국인 수급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충격부터 분리해야 해요. 최근 코스피에서는 8%대 급락과 서킷 브레이커 관련 뉴스가 같이 잡혔죠. 이건 오늘 새로 발동됐다고 말할 자료가 아니라 최근 시장 충격이 아직 가격에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만 따로 약해서 생긴 흐름인지 시장 전체 흔들림이 같이 섞인 건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자, 오늘 가격만 보면 애매합니다. 정규장 종가는 27만 8천 원이에요. 전일보다 500원, 비율로는 0.18% 오른 자리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하락이 멈춘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종가 하나로 끝낼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발이 높았거든요. 오늘 시가는 28만 8,500원이었어요. 장중 고점은 29만 1,5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저점은 26만 7,500원까지 내려갔어요. 하루 안에서 위아래 폭이 꽤 컸고 종가는 그 중간권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는 그 기대를 그대로 지키지 못했고 낮에는 한 번 더 밀렸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저점에서 조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 반등이라기보다 흔들린 뒤에 중간까지 되돌림 마감에 가깝습니다. 분봉 흐름으로 보면 더 선명해요. 첫 체결권 가격은 28만 9천 원이었고 마지막 체결권은 2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차이는 1만 1천 원이에요. 비율로는 첫 체결권 대비 3.81% 낮은 자리입니다. 플러스 마감인데도 장중 체감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종가 위치입니다. 오늘 저가는 26만 7,500원이고 고가는 29만 1,500원이에요. 종가는 저가와 고가 사이에서 44% 지점에 놓였습니다. 아주 바닥에서 끝난 건 아니지만 밑부분을 회복한 마감도 아니죠. 중간권 마감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해요. 오늘 거래량은 2,879만 6,159주입니다. 직전사의 평균과 비교하면 9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말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소 흐름에 거의 붙었습니다. 다만 가격을 확 끌어올릴 만큼 압도적으로 붙은 거래량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급락 뒤 반등은 거래량이 같이 붙어야 더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래량이 유지되긴 했지만 종가는 중간권이었죠. 돈은 들어왔는데 위로 밀어올리는 힘은 아직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첫 구간이 중요해요. 최근 며칠 흐름을 짧게만 이어볼게요. 7월 3일에는 30만 9,500원까지 올라가면서 8.22% 상승했어요. 7월 6일에는 31만 8천원까지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런데 7월 7일에는 29만 6천원으로 밀렸고 7월 8일에는 27만 7,500원까지 내려왔죠. 오늘 27만 8천원은 그 급락 뒤 거의 같은 자리에서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 0.18%를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락이 멈췄느냐입니다. 이틀 동안 크게 빠진 뒤에 오늘은 더 밀리지 않고 버틴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시 29만 원 위로 회복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확인 구간입니다. 수급은 오늘 조금 달라졌습니다. KRX 원자료 기준으로 외국인은 오늘 2,414억 원 샀어요. 앞선 몇 며칠 동안 팔던 흐름과는 달라진 숫자죠. 이건 오늘 반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잠깐 멈춘 건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근 닷새 확정 데이터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3조 4,815억 원 팔았습니다. 하루에 2,414억 원 샀다고 해서 앞선 매도 흐름이 다 뒤집힌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방향 전환의 첫 신호일 수는 있지만 아직 누적 흐름은 매도 쪽이 더 큽니다. 단정은 이릅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같이 봐야 해요. 7월 3일 46.75%였고 오늘은 46.56%입니다. 숫자만 보면 계속 낮아진 흐름이에요. 오늘 금액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샀지만 지분율은 아직 회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둘이 엇갈릴 때는 다음날 연속성을 봐야 합니다.
개인은 오늘 4,895억 원 팔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선 흐름과 반대예요. 7월 7일에는 개인이 2조 3,231억 원 샀고 7월 8일에도 5,837억 원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급락 구간에서 받아냈던 개인 물량 일부가 오늘 빠져나간 그림입니다. 이 장면은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개인이 줄이고 외국인이 샀다면 단기 수급 구조는 조금 가벼워질 수 있어요. 다만 외국인 매수가 하루로 끝나면 의미가 약해집니다. 내일도 외국인이 이어서 사는지 아니면 다시 파는지 봐야 하죠. 방향은 하루가 아니라 연속성에서 나옵니다. 기관 안에서는 조금 갈렸습니다. 금융투자는 123억 원 샀고 투시는 2,860억 원 샀어요. 연기금도 257억 원 샀습니다. 반대로 사모는 692억 원 팔았습니다. 기관 전체로 보면 일부 매수가 붙었지만 모든 주체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몰린 건 아닙니다. 최근 닷새 누적으로 보면 연기금은 1,386억 원 샀습니다. 금융투자도 3,053억 원 샀어요. 개인은 2조 954억 원 샀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3조 4,815억 원 팔았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결국 외국인 매도 압력이 풀리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매도도 오늘은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오늘 공매도 거래는 100일만 653주입니다. 거래량 대비로는 2.37%예요. 전일 1.2%보다 높아졌습니다. 가격이 플러스였는데 공매도 비중도 같이 올라왔다는 건 위쪽에서는 아직 부담을 보는 쪽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매도 잔고는 7월 6일 기준 11,430주로 잡혀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 대비로는 0%로 표시돼요. 잔고만 보면 큰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 거래가 늘었다는 점은 보되 잔고까지 크게 부풀려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율은 삼성전자에는 중요한 배경이에요. 원달러 환율은 7월 3일 1,542.1원에서 오늘 1,508.8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 흐름이죠. 보통 이런 환경은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이어질지 더 봐야 하는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흐름도 같이 보면 삼성전자만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코스피는 최근 닷새 동안 9.8% 빠졌고 직전 거래일에는 0.6%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닷새 5.8% 하락했고 직전 거래일에는 2.2% 올랐습니다. 반도체 쪽도 바닥을 잡는 듯한 흐름이 있었지만 아직 5일 누적은 약합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닷새 8.1% 빠졌고 직전 거래일에는 1.1%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닷새 3.3% 올랐고 직전 거래일에도 3.7% 올랐어요.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흐름이 갈립니다. 삼성전자가 반등을 이어가려면 국내 대형 반도체 수급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분위기도 같이 받쳐줘야 합니다. 시가총액은 KRX 기준 1,625조 2,655억 원입니다. 상장 주식수는 58억 4,627만 8,608주예요. 거래대금은 8조 3,192억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한 종목 움직임이 시장 전체 체감에 바로 영향을 주는 크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반등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전체 분위기와 연결됩니다. 밸류에이션 숫자도 배경으로만 보겠습니다. PER은 22.47배, PBR은 3.87배로 잡혀 있어요. 배당 수익률은 네이버 표시 기준 1,668원입니다. 이 숫자로 오늘 하루 방향을 맞히긴 어렵습니다. 지금은 밸류보다 수급과 가격 위치가 먼저입니다. 뉴스 흐름은 엇갈려요.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조정에도 업황 이상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전망이 갈린다는 뉴스도 같이 있었죠. 또 뉴스 제목 기준으로는 89조 실적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가는 그날 크게 밀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말과 주가가 바로 오르는 건 별개라는 걸 이번에 시장이 보여준 셈입니다. 수급 뉴스도 중요합니다. 14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팔고 SK하이닉스를 담았다는 제목이 잡혔죠. 또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샀지만 그 전에 큰 흐름은 여전히 매도 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으로 수급 색깔이 바뀌었다고 말하긴 이릅니다. 공시톡에서는 7월 7일 주요 사항 보고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7월 6일에는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도 있었고요. 이건 가격 흐름과 바로 연결해서 과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만
최근 주가 변동이 큰 구간에서 공시와 수급이 같이 나오고 있으니 공시 내용은 따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과 주요 주주 관련 자료는 더 조심해서 봐야 해요. 최근 30일 전체로는 취득 5건, 처분 6건이 잡혀 있습니다. 수량으로는 취득 1813주, 처분 6190주예요. 그런데 취득에는 장내 매수 외에 주식 보상이나 다른 사유가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내부자가 샀다 팔았다로 바로 말하면 안 됩니다. 대량구유 보고에서는 삼성물산 보유 비율 19.7%가 여러 차례 잡혀 있습니다. 사유는 보유 주식수 변동이나 보유 주식 등에 관한 계약 변경으로 나와요. 이건 단기 주가 매매 신호로 볼 내용은 아닙니다. 지배구조와 큰 보유 구조를 보는 배경 자료 정도로 두는 게 맞습니다. 시장 전체 신용융자 잔고도 참고만 할게요. 실험적 데이터 기준으로 7월 2일에서 7월 8일까지 기간 내 12.7% 줄었습니다. 빚두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잡혀요. 다만 실험적 데이터라서 종목 판단의 중심에 놓으면 안 됩니다. 보조 자료입니다. 자, 그럼 내일 첫 1시간에 뭘 봐야 하냐면요. 첫째는 27만 8천원 위에서 출발한 뒤 버티는지입니다. 오늘 종가 근처를 지키면 급락 뒤 매물이 조금 정리되는 쪽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다시 27만원 초반으로 밀리면 오늘 반등은 약한 숨고르기에 가까워집니다. 기준은 종가 주변 방어입니다. 둘째는 28만 8,500원 근처입니다. 오늘 시가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아침에 기대가 들어왔다가 지키지 못한 가격대죠. 내일 이 가격대를 다시 회복하고 버티면 오늘 위에서 밀린 물량을 다시 소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못 넘기면 위쪽 매물이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셋째는 외국인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2,414억 원 샀지만 5일 누적으로는 3조 4,815억 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외국인이 사는지 아니면 하루 만에 다시 파는지가 중요해요. 이 질문을 처음에 드렸죠. 오늘 반등이 진짜 회복인지 보려면 내일 첫 1시간 가격과 외국인 방향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넷째는 거래량입니다. 오늘 거래량은 직전 4일 평균의 95% 수준이었어요. 내일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28만 8,500원유를 다시 시도하면 오늘보다 반등의 질이 좋아집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거래가 따라오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는 저점입니다. 오늘 저점은 26만 7,500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다시 깨지 않고 위에서 움직이면 단기 저점 확인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를 다시 건드리면 시장은 아직 저점을 다시 시험하는 쪽으로 갑니다. 내일은 위보다 먼저 아래가 지켜지는지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강하게 오른 날은 아닙니다. 외국인 배수는 반가운 변화인데 누적 매도와 지분율 하락이 같이 남아있어요. 가격은 중간권에서 끝났고 거래량은 평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27만 8천원 방어, 28만 8,500원 회복, 외국인 연속 매수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을 내 계좌에도 그대로 적용해보면 결국 먼저 봐야 하는 건 수익률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종목에 비중이 몰려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쌓여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내 계좌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처럼 큰 종목도 가격만 보면 헷갈리는데 내 계좌는 더 순서가 필요하거든요. 주식 가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캡처해서 올리면 증권 AI가 내 계좌의 비중 쏠림, 손실 구간,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에 비중이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구독자분께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전부 가린 상태고요. 보시면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 화면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토스증권이든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평가금액, 수익률 정도만 보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꼭 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종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증권 AI가 화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읽고 바로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단순히 종목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지, 손실 구간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줍니다. 점수와 등급도 나오고 인식된 종목수, 최대 비중, 판독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그래프와 비중바도 있어서 내 계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손실난 종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더 버텨야 하나,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하나.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잔고 캡처 한 장만 올려도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AI 리포트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점검까지 이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쏠림, 손실 구간 정리 순서,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기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준비해둔 자료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놨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장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볼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도 같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챕터 3권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두 번째는 자본법칙, 돈의 시선, 세 번째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단순히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곳처럼 신청해놓고 며칠 뒤에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 캡처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비중입니다. 손실 종목에 물타기 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내일 첫 1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였죠. 플러스 마감이 회복의 시작인지 아니면 급락 뒤 중간권 숨고르기인지입니다. 27만 8천 원을 지키고 28만 8,500원을 다시 넘겨보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이틀째 사는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가격 하나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